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4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4월 29일,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경진월 이민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이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임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임수 일간이 월령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월령 순으로 보게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주 간명의 순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볼 수가 있죠. 양수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음이 양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봤을 때 임수라고 하는 글자, 임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됩니다. 양수라고 하는 임수는 작은 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개수를 공부하게 되는데, 내일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작은 뭐 정화수라든가 아니면 옹달샘 같은 것 내지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게 맑고 깨끗한 물, 이 정도 쉬운 말로 이제 잔 같은 데 이렇게 담겨져 있는 맑고 깨끗한 정수 같은 것을 개수라고 본다라고 하면, 임수 같은 경우에는 비유를 때 대해수라고 비유를 했죠. 대해수 큰 바닷물에서 그야말로 바다라든가 강, 호수 같은 것으로서 임수를 갖다가 비유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물의 양이 굉장히 많고 큽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굳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유동적이죠. 항상 높낮이가 있고 낙차가 있게 되면 흐르게 돼 있고, 낙차가 크면 폭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큰 물, 강이라든가 호수와 같은 그런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바다 같은 거를 놓고 봤을 때 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잔잔할 때 그냥 뭐 평상시 굉장히 조용하고 운치 있고 아름다움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물이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태풍이 분다든가 지진이 나게 되면은 잔잔하지 않고 이게 요동을 치고 큰 파도, 너울 내지는 쓰나미 같은 것이 이게 물어닥치게 되면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개수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지가 흔들려 봤자 그냥 거기서 거기고 금방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컵에다가 물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퉁 치면 물이 막 움직이죠. 근데 그 움직임이 오래 가지 않고요, 금방 이렇게 수평을 이루게 되는데, 바다 같은 경우는 한번 큰 파도가 일으게 되면 다시 잔잔해지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특히 임수일간인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잘 움직이지 않고 고정적이고 잔잔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임수일간인 사람들이 한번 화가 나거나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큰 파도가 치는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번 화가 나기 시작하면은 자정작용, 다시 원상태로 있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번 화가 나면 나쁘게 표현하면 뒤끝이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한번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그것을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또 사람들이 바로 임수일간인 사람들이고, 또 수라고 하는 것은 또 뭘 나타내죠? 수라고 하는 인의예지신 중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기 때문에 수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좀 머리가 총명하고 좀 뭐랄까 사려 깊다 그럴까요?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뭔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도,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돼요? 검어지죠. 검은색이 되죠. 그래서 수가 왕한 사람들이 속을 알 수가 없는데, 반대로 수가 얕은 사람들, 임수일간이라든가 개수일간들이 신약한 사주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이 보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얕을 때는 투명하잖아요. 속이 보입니다. 하지만 깊어질수록 색깔이 검정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수가 얕으냐 내지는 수가 깊으냐에 따라서 수가 깊을수록 지혜가 깊어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물이 얕을수록 지혜가 보이죠. 보이는 지혜를 뭔지 알죠? 간지라고 하죠. 이런 간지가 아니라 간사한 지혜라고 해서 이렇게 간지, 이러한 글자를 쓰게 되죠. 간사한 지혜. 그래서 수라고 하는 수일간들이 대체적으로 머리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사주가 탁해지거나 수가 너무 약하게 되면은 깊이 있는 지혜가 아니라 좀 사리사욕이라든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안위를 위한 지혜를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좀 중화가 되고 깊이 있는 수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보다는 좀 세상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주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에디슨 같은 사람은 굉장히 큰 발명가죠. 근데 어렸을 때는 되게 어렵고 공부도 많이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지식은 세상에서 알려주는,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을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암기하고 하면 이제 지식은 쌓일지는 모르겠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꼭 반드시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지혜는 산에서도 아니면 강에서도 아니면 저 시장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많은 지식이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좀 고차원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좋겠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간지를 쓰는 사람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임수일간인 사람들 좀 경계 좀 뭐예요? 내가 임수일간인데 나 간지란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간 자체가 임수가 아니고 무토라 하더라도 사주 자체에 수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수가, 그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간뿐만 아니라 그런 일간이 다른 일간이라 하더라도 수가 있는 경우, 이 수가 무토가 진화를 태어났을 때 수가 이거 약하죠.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가 약하고 토가 강하기 때문에 탁수가 될 수 있을 때, 이런 거는 깊은 지혜라기보다는 간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만약 근데 이런 것이 이 신금 같은 것이 지지에 있어가지고 뿌리가 튼튼하게 되면, 이 임수는 깊은 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꼭 제가 이렇게 간지다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임수일간, 계수일간들 내가 혹시 간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물론 이제 임수일간들도 이제 사주 국세가 좀 편협하게 되거나 많이 이제 국세가 축소되게 되면 좀 그와 같은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꼭 일간 임수만 내지는 일간 개수만 놓고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지혜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하나 정리를 한번 할까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인을 뜻하죠. 인, 어진 라고 하는 어질인자 줘서 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좀 어질고 좀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예를 뜻해요. 예절 같은 것. 화라고 하는 것은 밝음인 것이고요. 이러한 밝음 안에서는 상대방이 보이는 곳에 안 보일 때는 삽질을 하든 뭔 짓을 하든 안 보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달밤에 연인들이 벤치 같은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사랑도 하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근데 밝은 대낮에 벤치에 앉아서 서로 이렇게, 요즘은 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밝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절제되고, 또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합니다. 믿음, 신뢰. 그래서 토일간인 사람, 무토일간이거나 기토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믿음이라든가 신뢰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깬다거나 한 것 매우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토일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토가 아닌데도 사주에 토가 있어서 토가 중화가 잘 된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 어떤 신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의를 주관한다고 해요. 의로운죠. 저는 이 금이를 생각할 때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삼국지에서 나오는 관우라고 하는 사람이 가끔 생각나서 경금하게 되면, 저는 머릿속에 간우 같다라고 하는 관운자 있죠. 굉장히 절도 있는 무관으로서 의와 충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강인하고 지구력과 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금인데, 금 중에서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날카롭고 예리하고 더해 또 강인한 성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금이죠. 일단 이제 음금이냐 양금이냐를 떠나서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의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일간인 사람들이 혁명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변혁 같은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수라고 하는 것, 금방 말이죠. 지혜라고 해서 이제 이 지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인이예지신을 목화토금수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 화라고 하는 것은 예,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너무 왕한 사람은 너무 인자하죠. 너무 인자한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오히려 너무 인자하게 되면 의가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잘해주고 저 사람도 잘해주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일을 잘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자기를 충실하게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 일을 충실하지 않고 게으르게 한 사람인데 똑같이 인자하다라고 하면 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목화 토금수의 관계, 인의 예지신의 관계를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이것도 한번 서로 상관관계, 금은 목을 극하죠, 그죠? 인이 너무 많게 되면 의로서 인을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목은 토를 갖다가 극하죠. 너무 사람들이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적당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과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신뢰가 깨질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철떡같이 믿었는데, 이런 말 하죠. 나는 이 사람을 철떡같이 믿었는데, 믿는 도끼가 어떻게 돼요? 발등 찍힌 거죠. 그러니까 믿을 때도 항상 상황을 봐가면서 믿음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다 믿어, 이거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닐 것이죠. 양이 있을 때 양은 음으로 인해서 돋보이는 것이고, 음은 또 양으로 인해서 돋보이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의 믿음이 오히려 믿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임수 지혜 하다가 또 쓸데없는 삼천포로 빠지게 되었는데, 자, 이와 같은 것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사주를 볼 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사주를 보고 감명하고 또 통변할 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배울 때 그거는 그냥 간가지 마시고요.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주를 볼 때는 종합예술인 거예요. 자, 목만 알았어도 안 되고 화만 알았어도 안 되고, 명리 지식, 모든 포태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지식이 내 머릿속에 다 있는 상태에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식을 쏟아내가지고 감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가 없다 그러면 하나가 없는 만큼 약간 복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단이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잡다한 것을 많이 알기보다는 일단은 처음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뭘 먼저 한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임수에 대해서는 간단히 살펴보고요.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태어난 진월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는데, 금방 제가 임수를 설명하면서 잠시 마이크를 좀 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임수 설명할 때 음질이 많이 좀 멀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가끔가다 실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목소리가 크게 잘 들릴 겁니다. 자꾸 이런 실수를 자꾸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냥 헤드셋을 쓰게 되면은 이게 머리에 이제 귀마개도 하고 마이크가 이렇게 입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되는데, 그와 같으면 제가 좀 답답해요.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막 땀띠가 나가지고 이제 핀 마이크에다가 귀에다가는 이어폰을 별도의 이어폰을 끼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가끔 이게 움직일 때 마이크를 옆에다 빼놓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혀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집하지 않고 그냥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임수일간이 이제 진월에 태어난 명식이기 때문에 월령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월도 이제 얼추 다 끝나갑니다. 자, 4월 4일 청명절이 되면서부터 진월에 들어와 있고요. 오늘 날짜가 벌써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날짜가 벌써 4월 28일이 아니라 지금이 29일이죠. 29일 수요일이면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입하가 되면서 이제 여러모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진월에 대해서는 이제 얼추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건 모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모춘은 개춘이다라고, 이건 모춘이다 개춘이라는 말은 지금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은 옛날 고서 같은 거 보거나 옛날 책 보게 되면 이제 모춘, 개춘 지절에 태어나 이렇게 쓰게 되면 개춘이 뭔지 모르면 헷갈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쓰지 않는 단어 하더라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명리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한자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알아두시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잊지 않고 한 번씩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충계친이라고 하는 것은 늑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대체적으로 인묘진 동방에 속하는 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묘진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이 사령하는 구간에 해당이 되죠. 인묘진은 목이 사령하는 구간, 그 다음에 사오미는 화가 사령하는 구간, 그 다음에 신유수는 금이 사령하는 구간, 해자축은 수가 사령하는 구간이 되면서 토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 없습니다. 단 토라고 하는 것은 서에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중앙에 거하면서, 토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에 기생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우라고 하는 것은 사우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모퉁이를 갖다가 사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자는 넉사자에다가 우자는 모퉁이 있죠. 뭐 우리 밥 먹을 때도 밥상이 있으면 사각된 밥상에서 밥을 먹는데 어르신들이 저기 모퉁이 앉지 말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모퉁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밖에 나가서 대접 못 받는다고 항상 모퉁이 아니라 그게 좀 평평한 그 라인에 서서 허리를 곧게 펴고 밥을 먹으라고 이제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내 귀퉁이, 이 우라고 하는 것은 그 내 귀퉁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내 귀퉁이에 있는 것이 뭐예요? 진술, 충미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진토라고 하는 것이고, 진이라고 하는 글자이고, 진토도 역시 토가 왕한 네 모퉁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월 토왕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 자체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느 계절에 태어났다? 토가 왕한 계절에 태어난 것이고요. 또 임수 입장에서 토를 봤을 때 이거는 관성에 해당이 되죠. 관성. 그래서 뭐 관성에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또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임수가 진을 보게 되면 임수는 양수, 진은 양토죠.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 간단하게 양토가 있고요. 양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음토가 있습니다. 음토. 양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무토가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는 진토 내지는 술토가 양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기토가 음토에 해당이 되고, 지지로는 축토, 그 다음에 미토가 음토에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 또 구분하게 되면 습토와 뭘로 구분할 수 있죠? 습토와 건토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하는 파란색의 글자는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 미토는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토, 기토, 축토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이것은 습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 음토로 구분하게 되는데, 양토는 천간으로는 무토, 지지로 진토, 술토가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기토, 그 다음에 지지로는 축토, 미토가 음토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다시 건토냐 내지는 건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건토는 조토, 말을 조절해서 조토라고도 하고요. 반대로 상대되는 개념은 습토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건토, 조토라고 하는 것은 바싹 마른 흙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습토라고 하는 것은 멀기를 머금고 있는 땅을 말하게 되는데, 천간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지로 술토,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조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간으로 기토, 지지로 진토, 축토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 안에는 개수가 들어있고 축 안에도 개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진토와 축토라고 하는 것이, 습토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토가, 천간의 기토가 습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끔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명심해 두실 것. 기토라고 하는 것, 어떤 토? 기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습토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주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경금일간이 5월 화왕절에 태어나는데 사주 전체가 화국, 열기로 가득되어 있으면 경금 지하물이 양간인 경금이라 하더라도 너무 뜨거우면 종해버리죠. 종사라는데,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종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토는 무슨
무슨 토? 습토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토가 아니라 무토가 투출되어 있으면 이때는 종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토는 건토, 기토는 습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 진월 설명하다가 이제 음토 이것도 설명드렸는데, 자, 진토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면서 습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임수가 진을 보게 되면은 정관은 아닙니다. 임수도 양, 진토도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대 양이기 때문에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칠살이 왕하고 임수 자체는 진월에 태어나면 약합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 진월은 이거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오행의 고지에 해당이 돼요. 고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묘지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포태법을 말씀드리는데 진 안에는 지장간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이 진 안에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진토가 어떤 또 습토가 되는 것이고, 진 중에 있는 개수 자체는 고지, 수의 묘지 안에 들어가 있는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수 자체가 진에 약하다 하더라도 임수가 진에 뭘 할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 통근할 수 있다예요. 통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차이가 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연지, 일지, 시지에 통근하는 것보다는 월령에 통근하는 것이 그 공략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서 관살이 왕하다 하더라도 임수 자체가 월령에 통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토가 왕에서 임수를 극하려고 하는데 임수 자체가 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간목이라고 하는 목으로서 식신으로서 토를 억제시켜 줄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간목은 식신이고요. 식신으로서 살을 제한다 해서 식신 제살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토, 습토가 아니라 술토라든가 미토라든가 이런 토가 됐다라고 하면 건토이면서 임수 자체가 통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쓰기보다는 금 같은 걸 써가지고 금으로서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진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근기, 제살할 때는 임수 자체가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수 자체가 근기가 있기 때문에 간목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진월에 무토가 다시 투출하거나 토가 다시 지지로 많아지게 되면 간목 가지고는 이 토를 다 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임수가 왕토에서 파극당하게 되면 일간이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간목으로 토를 제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면서 다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금은 수를 생하게 되겠고요. 목으로서는 토를 제할 수 있겠죠. 우선은 뭐가 되냐면 간목이 우선이 되는 거고, 경금은 보자가 된다라고 해서 선갑, 후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경, 경금일 수도 있고 신금일 수도 있는데 일단 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사주 간법을 가지고 사주가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용신은 좀 달리 취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 방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보고요. 생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임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게 되면, 자, 임수일간 양수가 진토라고 하는 양토를 갖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는 꼽았을 때 관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양대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편관 내지는 칠살이 되기 때문에 원령만 놓고 봤을 때 편관 격 또는 칠살격이라고 놓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단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4개월, 즉 진술충묘월 중에 하나인 4개월로서 관살인 토는 왕하고 임수 자체가 진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임수 자체는 약하기 때문에 신약, 살왕 내지는 살중신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중신경하다라고 하더라도 임수가 술월에 태어나서 토가 왕한 거하고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서 토가
왕한 거하고는 좀 다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이라고 하는 글자는 임수 자체가 원령 자체에 통근할 수 있지만 술이라고 하는 글자는 일간 자체가 원령에 통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어떻게 보면 살이 더 중하다, 태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 자체가 진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겠고,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간목 같은 식신으로서 제살도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가 좀 약하기 때문에 뭐예요? 금으로서 수도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글자가 없었을 때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데, 이렇게 경자라고 봤을 때 자수를 보게 되죠. 자수. 이 자수를 보게 되면 원령인 진하고 진하고 자진수국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면 자진수국이 되면 수가 왕해진다, 약해진다. 수가 다시 왕해지죠. 칠살격 살중신경한데 자수 하나를 본부로 인해서 사주 자체, 환경 자체가 바로 역전이 돼버린다. 그래서 임수가 약했던 사주가 자수 하나를 봐서 자진합수하게 되면은 이 토 자체가 수국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글자 사주 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국이 형성될 수 있고 토국이 형성될 수 있고 목국이 형성될 수 있으며, 지금같이 자수, 해수 이런 글자를 보게 되면 다시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꼭 변화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셔야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경자 글자 두 자를 봤을 뿐인데 임수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신약에서 신왕한 사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충분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쓰나미가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임수는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반드시 실살인 무토로서 무토로 제방할 때는 반드시 병화로 조후하는 것은 세트 메뉴로서 같이 조합 배합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연간에도 경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금이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원래 자수가 없었을 때 만약 이것이 술이었다라고 하면, 경술이었다라고 하면 이건 일간이 왕한 게 아니라 일간이 매우 약한 거예요. 근데 술자가 아니라 글자 하나가 자수였기 때문에 이거는 신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이게 술자였으면 이건 반대로 신약한 사주로서 금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신왕하기 때문에 금이 다시 수를 생해주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령과 연지만 갖고도 임수는 충분히 왕하기 때문에 다시 금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가 다시 있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겠고요. 지금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지에는 뭐예요? 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수 자체는 왕할 때는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진중에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자하고 앞에서 수로 화해버렸기 때문에 진중에 있는 무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기는 매우 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진중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임수를 제방함이 아니라 뭐예요? 왕수를 설기 순세하는 것으로서 용신으로 쓰게 되는 거고, 자, 왕수를 설기 순세한다라고 해서 인중에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뭐가 있죠? 병화라고 하는 임수 입장에서는 거기서 편제가 있죠. 인중병화, 병으로서는 조후를 하는 겁니다. 금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한습해지기 때문에 사주가 눅눅하고 춥고 사주가 한습해지게 되면 사람이 매우 처량맞게 되죠.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지만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그 다음에 사람도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지만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없는데, 사주가 비가 오고 춥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활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이 진월인데도 요새날 기온이 조금 하강해가지고 좀 바람도 차고 기온도 약간 체감상 느끼게 좀 차가운 느낌을 받죠. 그래서 제가 저녁 때 운동을 나갈 때 기본적으로 며칠 전만 해도 반팔 입고 나가도 그렇게 추운 줄을 몰랐는데, 요 며칠 2-3일간에는 조금 두터운 옷을 입고 나가도 바람이 많이 좀 불어서 그런지 체감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해되시겠죠?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면, 물론 이제 겨울같이 막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러한 추위는 아니더라도 차라리 겨울이면은 파카라도 두텁게 입고 나가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월동장구를 챙길 수가 있지만은 이 진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은 얼음이 얼 정도의 추위는 아니다 하더라도 대비가 안 되면 오히려 겨울보다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지금 3주까지의 국세가 진월은 원래 좀 따뜻한 봄, 늦봄이니까 좀 있으면 여름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갑자기 기온이 20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갑자기 10도로 뚝 떨어지게 되면 매우 춥게 느껴진다.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봄 같은 때, 늦봄 같은 데 오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좀 살기 좋잖아요. 한 15도, 20도 정도 되게 되면. 근데 막 40도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 뭐 20도, 15도 이 정도 오게 되면 굉장히 춥게 느껴지고 그런 온도에서도 감기 걸린다 그렇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굉장히 강조 말씀드린 거고요. 한습해지게 되면 중요한 건 뭐예요?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무토가 있어서 제방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국세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지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진중에 붙어는 쓸 수가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인중에 있는 간목, 인중에 있는 병화를 가지고 왕수를 설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우하게 되는데 이와 목을 용신했을 때 금이 있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금이 있으면 목을 억제하기 때문에 목이 용신이라고 하면 금은 저거는 해신 내지는 기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고 봤을 때 생시라고 하는 글자는 어떤 글자가 오는 것이 사주를 중화하고 배합하는데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일 먼저 경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면은 자, 임수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원래 토왕절에 자수 봐서 수로 화해버렸고요. 금이 두 개가 있으면 사주가 매우 어떻게 된다? 한습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화가 있어서 조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고 천간으로 다시 금이 있게 되면은 다시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사주가 더 어떻게 된다? 한습해진다. 그러면 더 이제 이거는 이제 생시까지 막 갖추었기 때문에 사주를 완전히 갖추었죠. 그러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인중에 있는 간목, 인중에 있는 병화 밖에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용신이라고 하는 것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신은 뭐예요? 사주 원국에 있는 것으로 취용한다라고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주 원국에 없는 것을 용신으로 취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기 때문에 무토를 취용한다라고 해서 원국에 없는 무토를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있는 것에서 충실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밥을 사 먹든 뭐 친구한테 빌려주든 그 100만 원 내에서 쓰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쓰는 겁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빌려서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뭐 행운용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행운용신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울로 원국에는 없지만 운세에서 오는 것을 용신으로 취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 약간 좀 억지스럽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에도 막 예를 들어서 이게 술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진술 상충이 되겠지만 뭐 술도를 봤다 하더라도 한습한 것은 마찬가지고 화로서 조우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근데 원국 자체에 뭐 술토가 있다, 술중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정화 가지고 공정이 매우 약하죠. 그러면 이제 행운 용신이라고 해서 이제 행운에서 화를 용신으로 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그냥 사주국세 대운의 울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왔기 때문에 잠깐 그냥 그 범위, 그 기간만큼 따뜻해졌을 뿐이지 그것이 용신으로서 작용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행운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긴 한데 이거는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용신은 뭐예요? 사주 원국에 있는 것으로서 취용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주가 매우 한습해지기 때문에 인중 간목, 인중 병화로서 간목으로서는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 그다음에 목의 화를 생각하게 되면 인중 병화로서 조우하게 되는데
일지 자체에 암장되어 있는 것을 쓰기 때문에 공력이 크다 작다, 공력은 그렇게 크지 못하다. 단 울로에서 다시 목운이라든가 화운이 오게 되면 일지에 있는 목과 화가 인출된다라고 해요. 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져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인출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렇게 인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적으로 잠재력이라든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는데, 쉬운 말로 뭐예요? 100m 뛰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m를 5초에 뛴다라고 하면 이건 세계 신기록입니다. 5초에 100m를 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생체 사람이 얼마만큼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신체가 이렇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현대 과학으로는 사람이 5초 내에 100m를 질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3 그리고 4주의 주인장이 100m를 5초에 질주할 수 있다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있으면 뭐예요? 대회가 없어요. 대회가 올림픽이라든가 하다못해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나가지고 기록을 인정을 받아야지만 이름도 얻게 되고 부기를 얻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잠재력, 암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 능력은 갖고 있어. 100m를 5초에 질주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는데, 그거를 세상에 알릴 길이 없네요. 단 내 동네에 있는 사람, 나를 아는 지근거리 있는 사람은 쟤는 진짜 100m로 5초에 질주하는 그런 초인간적인 힘을 갖고 있어. 그거는 너무 협소하죠. 그게 지지에 암장되어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병화가 천간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알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열어서 내가 100m 5초에 진출하는 걸 딱 보여주고, 그것이 기록으로 인정받으면 그거는 뭐예요? 전 세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투출한 것이 지지에 암장되어 있는 것보다 공력이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원국 자체에서 용신 대신 희신이 지지에만 있는 경우에 대운에서라도 그 용신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다? 굉장히 좋은 운을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서 사주를 분석하고 좋다 나쁘다를 보는 것이지, 주구장창 신살, 공망 이런 거 가지고 사주 분석하는 것은 매우 난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2가지 포인트 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들으신 분들은 잘 메모해놨다 이제 사주 볼 때 활용하시는 거고요. 못 드신 분들은 이제 신살, 공망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경자시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신해시 똑같습니다. 경자시나 신해시나 큰 차이 없고요. 역시나 이제 인중에 있는 간목 내지는 인중에 있는 병을 쓰게 되는데, 그래도 경자시보다 좋은 것은 뭐냐면, 해수는 뭐예요? 인목을 보게 되면 지지로 인해합목하게 되죠. 그러면 목이 세력을 갖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좀 목이 많아지게 되면 왕수의 기운을 그만큼 설기순세할 수 있는 힘도 많아지게 되고, 또 목이 많아지게 되면은 화도 그만큼 생주를 받기 때문에 화도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자시, 신해시가 똑같이 금수로 된 생시라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경자시보다는 어떤 생시, 신해시가 더 좋은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진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이 인중병화는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목의 기운이 좀 활발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왕수의 기운을 보다 더 설기순세할 수 있는 힘은 더 강해질 것이고, 또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식신은 뭐예요?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뭔가 움직이고 사업을 하고 일을 벌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이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역시나 뭐예요?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금은 뭐예요? 임수 입장에서 편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은 식신에 해당이 되죠. 식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예요? 편인 도식이 되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 겁니다. 편인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편인이 식신을 갖다가 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임수일간이 수가 왕에서 식신을 갖고 나의 어떤 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방에 좀 펼치려고 하는데, 인성이 있어서 자꾸 내 미래를 갖다가 갉아먹고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있어요.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게 되는데 그 아기가 자꾸 뭘 하고 뭣도 만지게 되고 이렇게 깨서 부시더라도 아기들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삶의 체험을 느끼게 되는데, 엄마가 아기를 너무 이뻐한 나머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건드려도 안 돼, 이거 만지면 지지, 저거 하면 다쳐 해서 그냥 아기를 갖다가 꽁꽁꽁꽁 침 아프게 딱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애기들은 길거리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도 깨지고 뭐 그네도 타면서 자빠져도 보고 하면서 저건 위험한 것, 저거는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서 체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애들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판단하게 되죠. 그러면 삶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삶의 경험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편인 도식이 되는 바로 그런 문제가,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좀 쉽게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마마보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은 있다. 이것이 바로 일간이 왕할 때 다시금이 왕하게 되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있으면 이 화가 어떻게 돼 금을 억제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인성의 폐해를 좀 모면해 줄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정미시보다는 좀 병호시가 되는 것이 좀 더 사주국세로 봤을 땐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생시 여기까지만 살펴볼 거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살펴보시고 사주 분석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살펴볼 사주 명식은 경신년, 경진월, 임자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 2020년 4월 29일 수요일에 태어난 명식으로서 경자년, 경진월, 임인일에 태어난 사주가 되겠죠. 제일 먼저 사주를 분석할 때는 일간을 먼저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이 어느 월령이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같이 보는 명식은 일간 임수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 일간이 되겠죠. 일간이라고 하는 것, 임수 양수라고 말씀드렸고, 양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음수라고 해서 개수는 작은 물, 우로수와 같다라고 하면 임수는 큰 바다 내지는 강호수와 같은 큰 물이기 때문에 임수는 일간이 왕하면 왕할수록 충분하는 성질, 임수를 생각하실 때 항상 이 충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일간이 왕해서 왕할 때는 충분한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칠살이 무토로서 제방해야지만 임수의 충분한 성질을 통제 절제시켜서 임수의 용도를 크게 부각시키고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임수를 무조건 무토를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가 약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묘월에 임수가 태어나거나 내지는 사오월 내지는 진술충미월 이런 경우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굳이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방할 필요는 없겠고요. 약한 일간은 도와주는 것이고, 왕한 일간은 억제해야 된다고 하는 용신치용법, 즉 억부 용신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왕한 일간은 관살로서 억제를 하는 것이고, 약한 일간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임수도 마찬가지로 해자월, 신유월 같은 때 태어나서 일간이 왕할 때는 무토를 충분히 쓸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임묘사오, 진술충미월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인 금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진월에 태어났어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계절? 토왕절이죠. 자, 지지로 토가 왕한 계절은 4계절이 있습니다. 진월, 술월, 축월, 미월 이 네 가지 계절이 토가 왕한 계절로서 개월이라고 합니다.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끝 개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은 봄이지만 늦봄이라고 해서 개춘, 모춘이라고 하는 것이고,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개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죠. 가을인데 늦가을에서 개추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월은 겨울인데 늦겨울이라고 해서 개동이라고 해요. 끝 개자를 써서 개동하게 되면 늦겨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자를 써요. 그래서
개춘, 개하, 개추, 개동을 갖다가 4개월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진술충미월이고 이 진술충미월은 어떤 계절?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자체는 원칙적으로 원령만 놓고 봤을 때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진월은 토가 왕해지는데 진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보면은 정관이 아니라 칠살이기 때문에 신약살왕 내지는 살중신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일간이 약하다 하더라도 진월은 수의 고지, 수의 묘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지, 묘지. 여러분들 다른 데서 뭐 명리를 배우거나 공부할 때 묘지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해서 뭐 병을 얻거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따지면 임수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고지라고 하는 말이 좀 뭐 묘지 고지이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진월이 태어났을 때는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칠살에 왕하더라도 식신 제살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경신, 경진, 임자 일이 되겠고 비교 명식 경자, 경진, 임이 되죠.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이것은 임자, 자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임인, 인목이 있죠. 나머지 경자, 경진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자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요거는 자 경신이고요. 요건 경자죠. 자수가 있는 것 똑같고요. 그 다음에 진월에 태어난 것 똑같은데 여기는 신금이 있고 여기는 인목이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긴 있죠. 그래서 자 진월에 태어난 것 똑같은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하죠. 이 진월에 태어났는데 자를 보게 되면 이거는 자진 수국을 형성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원령 자체가 칠살의 왕한 진월이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자수 하나 보물로 인해서 일간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경금이 투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일간이 그냥 양왕한 게 아니라 신왕한 것이 좀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하여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경신의 신금을 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일지에서 자수까지 보게 되면은 자진 수국은 이거는 어떤 것 준삼합이죠. 글자 한자가 빠진 그러한 삼합이라고 보면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다 갖췄죠. 신, 자, 진, 수, 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명식에 비해서 이 명식의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 명식이 왕할까요? 이 명식이 왕할까요? 당연히 이 명식이 더 왕한 것이고 그래도 이 명식 같은 경우는 괜찮았던 것이 무토는 없다 하더라도 인목이 있기 때문에 인중에 있는 간목,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수의 기운을 설기하고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우하는 그런 공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고 일지에 있는 글자가 쓰임이기 때문에 남녀 불문하고 배우자덕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의지할 곳이 자 일간이 왕할 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라든가 내지는 재성이라든가 식상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일간의 기운을 설하든가 아니면 일간의 왕한 기운을 억제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모두가 다 수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생시에 따라서는 이거는 뭐예요? 전왕격으로서 이거는 윤하격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주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경자년이 된다,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윤하격이 되는 거예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 일간이 임수 내지는 개수에 해당이 되는데 사주 전반이 수로만 이루어지거나 금으로 이루어져서 금수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그냥 일간 스스로 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간이 임수이기 때문에 전체가 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신자진 수국에 금이 있다고 해서 금으로 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수로 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합격이 되는 것이고요. 신해시가 돼도 이건 윤합격이 될 수가 있어요. 신해시 똑같이 신금도 수를 생해주게 되는 거고 시지에 있는 해수 자체도 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윤합격으로서 종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왕격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갑진시라든가 다른 생시가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윤활격이 되진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다라고 봤을 때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뭐예요? 병오시가 되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오가 회국하고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임목으로서 임수의 기운을 설기하고 목은 화를 생각해 주기 때문에 병화로서 조우하게 되고 병화가 인성을 갖다가 또 억제시켜 주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느 정도 중화가 이루어지고 울로만 잘 보충해 준다라고 하면 매우 좋은 국세를 이룰 수 있다. 물론 이제 무토로서 제방하는 국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 무토로 쓰는 국세보다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재성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사업을 한다 어떤가 해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인데 좀 비슷한 사주라 하더라도 이거는 이것이 병오시가 됐을 때는 왕수에 의해서 오화가 충파를 당합니다. 자, 자수가 있을 때는 좌우충, 왕수에 의해서 오화가 깨지게 되면 병화도 뿌리가 없어지는 거고 똑같지만 이 사주는 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인목이 있기 때문에 통관 상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일간이 왕한가 더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떤 일간이 됐든 왕하면 중화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 명식에 비해서 이 명식이 중화가 같은 병오시가 이 사주는 중화가 잘 이루어지지만 이 사주는 중화가 깨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글자 하나 차이예요. 물론 이제 자수가 위치에 따라 좀 달라져 있고 하나는 임목과 하나는 신금을 본 차이가 있지만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병오시를 본다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기우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우시 이렇게 되면 유금이 있기 때문에 유금이 있어서 윤학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겠지만 진월에 아무리 신자진 수국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진월에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토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간 같은 경우에는 음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지 않으면 종격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있는 기토를 쓰려고는 하지만 임수 자체가 왕할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죠? 대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제방 막기 위해서는 양토인 무토로서 제방을 하는 것이지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토이면서 물기를 머금고 있는 작은 모래와 같기 때문에 임수는 기토로 보게 되면 물을 갖다가 기토가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에 따라서 임수라고 하는 것 기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정관이 되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윤리, 도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 관운이 있다라고 하죠. 관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국가의 녹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운을 갖다가 뭐라 그래? 관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관성 있는 사람들은 뭘 합니다? 공직을 나가거나 하다못해 공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국가의 녹을 먹는 아주 중요한 위치로서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지만 일간이 이렇게 왕한 중에 기토를 이렇게 보게 되면 관성은 있지만 관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관성으로서 작용을 못하게 되고 왕수에서 쓸려 내려가죠. 그러면 나의 관운이 어떻게 됩니까? 큰 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은 어딜 나왔다? 법학과를 나왔다. 그래서 법과대학을 나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옛날 같으면 사법시험이고요. 요즘 같으면 이제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로스쿨이 아니라 이제 그 사법시험을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낙방 안 되죠. 일간이 왕한데 왕한 만큼 무토가 왕했다라고 하면 신왕 살고 유재면 이 말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왕 살고 유재면 뭐야? 출장 입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신왕 살고 유재라고 하는 것은 신왕 일간이 왕하고 살고 살이 왕하면 이거는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서 금수가 왕이 되면 일간은 굉장히 신왕하죠. 이 경우에 무토가 뿌리 있는 무토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살도 왕하게 되고 재함이 있다라고 하면 무토가 임수를 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출장 입장이 아니라 출장 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는 명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명재상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무토가 있고 무토가 뿌리가 튼튼했다라고 하면 사법시험 당연히 합격을 하고 합격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거의 뭐예요? 판사를 가더라도 약간 고위직, 검사를 하더라도 약간 고위직, 이런 사람들이 아깝게 변호사 같은 거는 하지 않겠죠. 똑같은 법조인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는 일반 자격증에 해당이 돼요. 법을 다루는 그냥 자격증
자격증으로서 프리랜서인 직업인 것이고요. 검사 내지는 판사가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좀 관살이 좀 왕했다라고 하면, 경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무토가 좀 있어서 뿌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사법시험 충분히 합격하거나, 내지는 사법시험이 아니더라도 행정고시, 뭐 입법고시 내지는 외모고시 같은 거라도 이렇게 합격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 욕심이 많아서 삼시 합격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내가 아는 사람 이름들, 고승덕이라고 하는 사람, 내지는 예전에 박찬종이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정우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정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이렇게 알려지는 않았죠. 예전에 신림동 고시촌에서 한창 강의를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저도 이제 강의를 한번 들어봐서 알지만, 이러한 욕심 많은 사람들 때문에 벌써 두세 사람이 벌써 낙방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전설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일간도 왕하고 이렇게 관살이 좀 있으면은 합격을 해서 좀 좋은 인생을, 뭐 꼭 법조인이 됐다고 해서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품은 꿈을 좀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인데, 일간이 너무 왕한 반면 뭐 관성이 너무 약하죠. 이런 경우에는 관운이 있다가 아니라 관운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좀 낮춰서 고시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8, 9급이라든가 7급 정도로 해서 낮춰서 했으면 뭐 운에 따라서 합격할 수도 있겠지만, 원국 자체가 관성이 너무 무기력하기 때문에 관운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후에 이제 인성이 왕하기 때문에 이제 요식업, 먹는 장사 이제 쪽으로 해서 이제 진로를 변경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관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관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성이 어떻게 돼요? 용도가 있어야지만 관운이 있어서 공직, 국가의 녹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